예,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안정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 시간에서는 좀 자세히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의 요청도 있고 그다음에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좀 빨리빨리 넘어갈 겁니다. 왜냐면 앞에서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니까. 그래서 나머지 교재 내용은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분의 이제 모범 답안지를 보고 이제 실제로 어떤 식으로 답안지를 쓰는지 그걸 또 한번 또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아까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동기탈조가 왜 일어나는지, 사고 때문에 일어나겠죠. 아니면 급변한 부하 탈락이 일어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부하가 변화하거나 고정이 발생하더라도 안정적인 유지를 하는 부분이 안정도다. 그래서 안정도의 정의 부분, 정태 안정도, 과도 안정도 나눠뒀던 부분 앞에서 설명 들어갔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앞에서 과도 안정도에 대한 내용들. 여기서 이제 동기탈조가 발생하는 원인이 뭐자?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정태 안정도가 붕괴됐다. 또는 과도 안정도가 붕괴됐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이거를 복구하기 위한 안정도 향상 대책은 뭐가 있느냐가 바로 이제 그 뒤에 나오겠죠. 안정도 향상 대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건 리전 충익기, 리액턴스 변화, 아니면 전압, 격상, 그다음 충격을 저감하거나 발전기 입출력이 변화를 하거나 기타 항목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정도의 향상을 주는 대책은 다음에 5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거기다 살을 붙여서 수식을 넣는다든가 그림을 넣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직렬 리액턴스를 감소한다. 그럼 저는 이게 단단복지 기회로 했습니다. 단건 변압기, 단락비 향상, 단락비를 크게 한다든가 단단복, 복도체를 사용한다든가 직렬 리액턴스, 기계 임피던스를 감소한다든가 단단복지 기회, 회선수를 증가를 한다든가 임피던스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전압 변동을 억제한다. 리전, 충, 입, 기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 외워주시면 된다. 그럼 각각을 한번 보시면은 리액턴스 감소에서는 뭐가 있느냐? 기기의 리액턴스를 작게 한다. 병렬 해산을 증가하거나 복도체를 채용한다. 직렬 커패시턴트를 설치하여 선로의 리액턴스를 보상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상하기 위한 부분이 TCSC. 직렬이니까. C 성분이 직렬로 연결하는 부분하고 병렬로 연결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죠. 병렬로 연결하는 부분은 역률을 보상하기 위한 부분이고 직렬로 연결하는 건 뭔가 컨트롤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건 변압기. 이런 내용들은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서는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전. 전압 변동을 억제한다. 그럼 전압 변동을 억제한다. 그럼 키워드가 뭐라고요? 승속중. 승이 뭘까요? 승합입니다. 소극여자. 그리고 중간 조상 방식. 그래서 승합을 해가지고 올려주거나 아니면 소극여자를 통해가지고 빨리 전압을 올려주거나 중간 조상 방식을 통해가지고 전압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중간에 다시 이렇게 해서 올려준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전압은 이건다. 그러면 우리가 이쪽으로 가서 보면 말단에서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거를 중간에서 한번 올려서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전압까지 맞춰줄 수가 있다. 그래서 중간 조상 방식 같은 건 그림이 어떻게 그리죠? T자형으로 그림 그리죠? 그래서 여기 발전기가 있고 부하단이 있다. 그러면 중간에서 조상기를 이용해서 공급을 해준다. 아까 그 그림하고 이런 그림들을 그려주셔야지만 설명하기가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로 중간에 조상기를 설치하여 이 점의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안정도를 향상시킨다. PSS 방식을 채용한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리전 충격기에서 충격을 저감하는 부분. 보시면은 충격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뭐냐? 빨리 차단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보호 계전기의 고속도와 그래서 여기 고속도 차단. 그래서 고속도 재폐로 지락 전류를 줄여준다. 중성점 접지 방식을 채용하죠. 왜냐면 충격을 저감하기 위해서 직접 접지 방식이 아닌 저항 접지 방식을 하게 되면 고장 전류를 줄여주니까 충격이 저감이 된다.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에 리전 충익기에서 발전기 입출력의 변화. 왜? 지금 안정도 향상 대책이라는 건 지금 부하가 탈락이 됐습니다. 아니면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났다는 건 뭔가 빨리 끌려가는 힘이 생기겠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빨리 운동해 줄 수 있으면 발전기가 빨리 움직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러닝머신에서 뛰는데 스치고 올라오면 더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얘가 빨리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속기 동작을 신속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 입력이 더 많아야지만 발전기가 더 빨리 돌 테니까.
제동장을 채용한다. 제동장이 뭐냐면은 아까처럼 그 외부에서 생긴 그 에너지를 흡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발전기가 빨라지는 부분을 거꾸로 생각하시면 이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발전기가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부하가 탈락이 됐습니다. 부하가 탈락이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전력계통공학 5장에서 배우셨던 PF 컨트롤에서 어떻게 됐죠? 발전기의 주파수 특성이 이렇게 반비례했죠. 그건 뭐냐? 부하가 증가하면은 주파수는 떨어진다. 왜? 힘이 드니까. 내가 물건을 더 많이 져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힘드니까 더 빨리 못 고를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거꾸로 여기 회전자의 가속을 억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발전기 입력을 신속하게 조절해서 빨리 조속기 동작을 신속하게 해가지고 전력 변동에 대해서 운동해주면 된다는 얘기고요. 얘는 거꾸로 부하가 탈락을 했습니다. 그럼 PF 컨트롤에서 여기가 P고요. 여기가 F입니다. 주파수. 이만큼 부하가 연결되어 있다가 부하가 이만큼으로 탈락돼 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주파수가 올라가죠. 주파수가 올라가면 더 빨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발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그 수력 발전기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회전자가 빨리 운동을 하게 되면 한 110에서 120% 정도면 탈락을 시킬 거 아닙니까? 속도가 이 F가 빨라진다는 건 뭐냐? 발전기 회전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NS는 P분의 120F에서 F가 빨라진다는 건 그 회전수가 빨라진다는 얘기니까 위험하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회전수를 줄여주려면 부하를 더 걸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하를 걸어주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TCBR이 되는 겁니다. 발전기가 있다. 그럼 발전기에 여기다 사이리스 컨트롤하는 저항 덩어리를 달아가지고 여기서 부하를 쓰고 있다가 부하가 탈락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부하를 걸어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TCBR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이리스 컨트롤 브레이킹 레지스터. 제동저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 뭐냐? 발전기를 제동을 시키기 위해서 저항을 걸어서 그 잉여 에너지. 발전기에서 잉여 에너지가 남으니까 얘가 더 빨리 돌 거 아닙니까? 여기 원래 이만큼 이렇게 걸렸던 게 탈락이 됐으니까 얘가 더 날뛰는 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동저항을 달아준다. 그 개념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지금 타고 계시는 이제 그 뭐라고 하냐? 전철 같은 데도 제동저항이 달려 있습니다. 회생제동을 하다 보면 남는 전력을 어떻게 하냐? 그걸 전력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남는 저항 같은 걸 이제 그 인버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제동저항이 들어갑니다. 그건 뭐냐면 거꾸로 타고 남은 에너지가 거꾸로 역기전력이 돼가지고 치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인버터 쪽으로. 그럼 거기다 제동저항을 달아가지고 그거를 열로써 저항성분해에서 열로써 소선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 에너지를. 얘도 똑같은 겁니다. 근데 얘 TCBR은 뭐냐? 사이리스터 컨트롤 하다 보니까 그 레지스터에 대한 것들을 빨리 투입을 해줄 수 있다. 그게 장점이라는 얘기입니다. EVA, 얼리 밸브 어큐뮬레이터 해가지고 얼리니까 빨리 밸브를 조작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초고속 터빈 밸브 제어라고 돼 있다는 얘기죠. 아까처럼 이제 그 발전기 입출력을 변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조속기 동작은 뭐냐? 가버너죠. 전기식 조속기다 이거죠. 근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계식 조속기나 전기식 조속기가 있는데 그 실제로 밸브를 제어해주는 그 장치를 더 초고속으로 하게 되면은 빨리 차단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들어가는 입력을 차단해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발전기의 속도가 줄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늘려주거나 줄여주거나 할 때 이런 방법들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부분으로 팩츠나 HVDC가 나오는 거죠. 팩츠의 일종들이 이제 그 여러분들 보셨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TCR, 뭐 TCS, 뭐 TSC, 뭐 이런 식으로 사이리스 컨트롤, 리액터, 사이리스 컨트롤, 사이리스터 뭐 시리즈, 뭐 캐패시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 부분을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아까 뭘 물어본다고요? 동기 화력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전력 상차각 곡선이 여기서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58의 2교시 4번이었죠. 58에는 좀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뭐 10점짜리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동기 화력에 대해서 설명하셔. 그럼 P는 X분의 2S, 2R 사인 세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P하고 세타의 증감에 따라서 안정화되고 요거는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불안정하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 부하 증가시, 부하 감소시 어떻게 되는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안정도의 정의가 뭐다? 정태, 과도, 안정, 극한 전력인데 여기서는 아까 그 동기화력에서 안정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한 세타 각을 정의를 해준 겁니다. 세타 각이 몇 도일 때 정태, 안정, 극한 전력이 되느냐, 세타 각이 몇 도일 때 과도, 안정, 극한 전력이 되느냐. 그럼 90도 미만에서 또 90도 이상에서 이렇게 나눠놓은 겁니다. 딱 보시면은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자, 앞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여기서는 요게 1일 때 최대 정태, 안정, 극한 전력이 된다. 그럼 요 극한 전력이 되기 위한, 요 지점이 되기 위한 부분이고요. 180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각도가 180 마이너스 세타로 나옵니다. 여기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똑같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저기가 빠졌네. 뒤에 나오는 건데, 180도 마이너스 세타로 해가지고 나오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따가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등면제법. 등면제법 같은 경우는 그림이 나와줘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그림이 간단하게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만. 근데 이제 계통에 대한 발전기의 병렬 운전하는 부분이 아니라 케이블이 항상 2계열화되어 있는 이 그림을 그려주죠. 왜? 2회선 송전이니까. 2회선 송전을 하다 한 선이 사고가 나서 탈락되고 다시 투입되는 그 단계의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따가 이제 뭐 다른 자료들을 보시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요 그림을 4개로 그려놓고 고장 전, 그 다음 고장 중, 그 다음 고장 제거 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고 시 뭐 이제 뭐 이런 것들로 4개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림은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계산하는 건 문제가 나오면 요게 뭐 임피던스를 해가지고 여기도 더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정상 임피던스, 역상 임피던스, 영상 임피던스를 통해서 계산하는 방법들이 틀려집니다. 여기에 왜냐면 변압기가 들어가거든요. 나중에 계산 문제에서는. 그래서 요게 뭐 100km다 그러면 50km를 가지고 임피던스를 환산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장 시의 송전 전력을 계산을 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되죠? T형이죠. T형이니까 T형은 어떻게 되죠? T형은 임피던스가 2개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T형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러니까 계산을 2번 해주니까 복잡하니까 어떻게 되죠? 이걸 파형으로 바꿉니다. 파형으로 바꾸면 임피던스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Y로 되어 있는 걸 파형으로 바꾼다는 건 결국 델타가 되는 거죠. 얘 보시면은 여기 하나 있죠. 여기 하나 있죠. 여기 하나 있죠. 근데 얘도 3개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 있죠. 여기 하나 있죠. 여기 하나 있는데 얘 부분은 붙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델타가 되는 거죠. 요거는. 얘는 Y가 되는 거고 처음에 T형은. 그래서 그걸 Y 델타로 변환하는 부분을 계산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알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락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발전기 쪽으로는 안 돌죠. 변압기의 중성점이 접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3분의 XT로 나눠주고 3배를 해주죠. 그래서 그걸 발전기, 그러니까 단락사고 시, 지락사고 시에 따라서 임피던스 변환해주는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나중에 연산을 해서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A점에서 운전을 하다가 B점으로 간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위상차에 대해서 적분을 해가지고 맞춰주는 부분이 나온다. 축세련 효과가 뭐라고요? 관성정수에서 서로 이렇게 쫓아가는 부분이라고 그러죠. 제가 아까 도둑과 경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림도 그렇게 그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발전기가 가는 부분. 그래서 어떤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그려주신 자료들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거는 뭐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전력 원선도에서 처음에 이제 방정식을 세울 때 송수전에 대한 전력 계산식을 세울 때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5장에서 전력 원선도가 나옵니다. 송배전공에서. 그때 잠깐 나왔던 건데 이런 부분은 한번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문제는 전력 원선도가 한 2번 나왔었습니다. 한 2년 전쯤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2년인가 3년 전쯤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전에는 한 거의 10년 전쯤에 한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분간은 좀 전력 원선도는 안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좀 보통 사람들이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넣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관연도 문제를 가지고 해드리는 게 가장 시험 빈도수가 많았던 거, 그리고 최근에 이슈 될 만한 거, 그걸 위주로 먼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들 외우기도 힘드니까.
전력 상차각 특성을 해가지고 나오는데 여기서 세타 부분이 나오고 180도 세타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타가 90도 됐을 때 요 안에 영역에 들어오게끔 할 때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 그리고 요 90도에서 이 영역으로 넘어갔을 때 얘를 이쪽 안의 영역으로 바꿔주기 위한 세타각은 얼마냐, 이걸 가지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극한 전력은. 보시면은 세타가 요 파인 범위, 여기 그 세타가 그 90도 이상부터 나오는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도망간다는 얘기죠. 그럼 발전기가 빨리 쫓아가면 동기가 되겠죠.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리다 보니까 발전기의 감속도가 전동의 감속도보다 빠르면은 얘가 빨라진다는 얘기죠. 얘가 빨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세타각이 줄어드니까 안정된다는 얘기죠. 근데 발전기의 감속도는 느리고 그 전동의 감속도가 빠르면 얘가 먼저 도망가겠죠. 그러면 세타가 증가되기 때문에 불안정해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냥 그걸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아까 보셨던 것처럼 WG하고 WM이 같을 때는, 여기 같을 때는 탄젠트 세타가 무한대가 되니까, 예? 요게 같다라는 건 요게 지금 다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요게 90도를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때 정태 안정 극한 조건이 된다. 얘가 크다. 그러면 얘가 크다는 건 밑에가 지금 양수가 나오겠죠. 양수가 나오니까 그때는 요 각이 같아진다. 요 각이 같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또 반대로 되면은 얘가 또 음수가 나오겠죠. 음수가 나오니까 180도에서 요걸 빼주시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80도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양수냐, 음수냐, 아니면 얘는 같으니까, 얘가 같으니까 얘 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얘가 없어지니까. 같다는 건 얘가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죠. 무한대가 된다는 건 결국은 얘하고 같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같아지려면은 얘가 무한대니까 얘는 90도가 나와야 되겠죠. 탄젠트 세타가 무한대일 때는. 얘 같은 경우는 약간 크면은 양수니까 거의 왜냐면은 나중에 계산하실 때, 밑에 거를 빼고요. 위에 걸 더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1점 몇이 나옵니다. 거의 1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거의 같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1-0.1 하든 1 플러스 0.1 하든 그게 어떻게 될까요? 9.8분의 1.2거든요? 그럼 거의 1점 몇이 나온다는 얘기죠. 거의 같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차이가 크면 좀 틀리겠지만은, 예를 들어, 1하고 1-0.5를 합니다. 그리고 위에는 1 플러스 0.5니까 1.5고 밑에는 0.5죠. 그러면 3배 정도 차이가 나겠죠. 하지만 그 차이가 이렇게 크지 않은 걸 더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전압 안정도, PV 곡선 사용해서 설명하시오. 그럼 앞에서 설명됐던 게 다시 또 나옵니다. 그림 생각나시죠? 앞에 설명드렸던 것 좀 전력 상차각 곡선을 때도 이걸 써먹는다고 그랬습니다. I하고, 그 다음에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1장에서도 할 때 역류 손실 저장중, 전력을 통한 다음에 전류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손실을 계산하고, 손실률을 계산한 다음에 저항을 가지고, 단면적을 가지고, 전선의 중량을 계산해라.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가지고 그냥 외우시라고, 흐름을. 왜? 생각이 안 납니다, 이게. 얘도 흐름을 외워주신데 얘는 전류를 가지고 전력량을 이용해서 VS를 이용을 해서 그 다음 VR하고 관계를 이용해서 나중에 P값을 구한다. Q값을 구한다. 이런 흐름을 머릿속에다 먼저 자기가 되새겨 놓고 난 다음에 풀어 쓰시면은 편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해를 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암기를 한 거죠. 암기를 했지만 머릿속에 그 순서를 이해를 해 놓은 겁니다. 고장률을 계산할 때도 제가 고대발전이라고 얘기했죠. 왜? 고장률을 계산할 땐 다 고대발전으로 하면 됩니다. 왜? 고장 조건에서 기지값하고 미지값을 구한 다음에 대칭분에 대한 전압 전류를 계산해서 발전기의 기본식을 넣어서 나중에 전압 전류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흐름을 머릿속에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갖다 넣으시면은 자기가 이해한 겁니다. 그대로 갖다가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하셔야 되고, 나중에 보시면 증명하는 문제들도 나옵니다. 증명하는 문제들도 그런 흐름을 머릿속에 강제적으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기본서에 있는 키보드에 1번, 2번, 3번, 4번을 머릿속에 자꾸 애워주신 다음에 그게 나오면은 바로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애우다 보면 그게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는데, 이런 순서로 가야지. 이게 바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 P하고 Q에 대한 흐름을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P에 대한 부분을 나왔으니까 이제 Q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생각나시나요?
I 값을 가지고 W 값에다 넣어서 P하고 QR로 바꿨죠. 그 P에 대한 성분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전력 상차가 곡선에 대한 걸 구했고, 왜 그걸 구하죠? Q에다 집어넣기 위해서. Q는 PR 탄젠트 세타니까, 예? Q에다 집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집어넣어서 나중에 뭐냐? 이 VR에 대한, 왜냐면 우리는 P하고 VR에 대한, PV 곡선이니까 P하고 V에 대한 특성 곡선식을 구해줘야 되다 보니까 I를 통해서 P 플러스 Q로 만들었고, 거기서 P를 먼저 구했고, 그 만든 P에 대한 방정식하고 V에 대한 방정식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V에 대한 방정식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Q에다가 P 값을 넣어가지고 V를 이끌어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삼각함수가 2번 필요하다. 이런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주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PR에다가 다시 이런 부분을 또 대입을 하죠. 또 거꾸로. 왜? PV 곡선을 구해야 되다 보니까 PV 곡선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Q에서 V 값을 이끌어내서 앞에서 P 값 구해진 데다 이 Q 값, 이 V 값을 넣어가지고 P하고 V에 대한 함수로서 풀어주어서 그걸 그림을 그린 게 바로 PV 곡선이다. 이렇게 흐름을 머릿속에 넣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흐름을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이걸 풀어서 쓰기는 좋은데, 문제는 중요한 건 이때 삼각함수가 한 번 나와야 되고, 이때 삼각함수가 한 번 나와야 된다. 요거까지 외워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과 2에 대한 시. 왜? P하고 V에 대한 수식으로부터 해가지고 PV 곡선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V 곡선을 보셨을 때 어떤 부분이 나오는지 살펴보면은 앞에서 나왔던 똑같은 내용입니다. 역률 1에서 수전 전력은 이렇게 되고, 아까처럼 이게 높아지면 안정하고 이게 증가되면 불안정하다. 왜? 이쪽은 감소하는 부분은 안정한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미분을 하면은 감소하는 부분이고 미분을 하면 증가하는 부분이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은 여기가 안정한 부분이고 여기가 불안정한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는 안정한 부분이고 여기 불안정한 부분이고. 이걸 큐브로 곡선을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큐브일 때는 반대입니다. 이렇게. 예? 반대이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안정한 부분이 여기 불안정한 부분입니다. 또 큐브를 반대로 하면 여기 V를 넣고 여기 큐브를 여기를 Q로 쓰면은 곡선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게 X축이 Y축이 어디게 됐냐에 따라서 그림이 틀려집니다. 나중에 이제 PV 곡선을 설명하시오 해놓고 그 안에 QV 곡선을 또 그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는 요것만 반대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그게 QV 곡선입니다. 근데 V는 똑같다는 얘기죠. 기준은. 그렇게 또 봐주시면 됩니다. 병렬 커패시터 보상으로 전압 안정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왜? 커패시터를 보상하게 되면 역률이 증가되다 보니까 이렇게 인계점에 대한 궤적이 이렇게 더 커진다는 얘기죠. 밑에 P값이 증가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거를 설명하려면 이 그림이 또 안 나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그림을 할 때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라는 거를 그림으로 그려주시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냐? 콘덴서 설치 전, 콘덴서 설치 화면 이렇게 그림을 하나로 그려주시지 말고 두 개로 나눠서 콘덴서 설치 전은 요만큼 했다. 그러면 이렇게 그 다음에 콘덴서 설치 전 이렇게 땡땡땡 해놓고 콘덴서 설치 후 해가지고 설치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 증가가 됐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하계온도 상승에 대한 전압 안정도 개념, 악화 요인. 똑같죠? 안정도니까. PV 곡선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안정도엔 두 가지가 있다고. 위상각 안정도하고 전압 안정도가. 지금까지 여러분 송배전공학에서 위상각 안정도에 대해서 열심히 배웠다 그러면은 개통공학에서는 전압 안정도에서 주안점을 두고 배우는 겁니다. 앞에 건 다 안다는 과정하에서. 그게 뭐였죠? 동기화력, 그리고 등면접법, 단단법, 에너지 함수법. 이건 다 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주안점 뭐라고? PV 곡선. 전압 안정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압 안정도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지금. 전압 안정도, 그래서 전압 안정도 다. 전압 안정도의 가장 악화 요인이 되는 게 뭐라고 해요? 제가 아까 군대 생각하라고 그러죠. 일병, 일정 소비 전력의 변화. 그리고 병, 다해선 병렬에서는 고장. 일정 소비 전력이 뭐냐? 지금 같은 악성부하. 이게 뭐죠? 여기 하계였습니다. 하계. 에어컨을 생각하시라는 얘기죠. 저항부하는 아닙니다. 그 부하의 표현을 할 때 ZIP였죠. 일정 임피던스, 일정 전류, 일정 전력. 바로 일정 전력 모델인 바로 에어컨과 같은 전동기와 같은 이런 부하 때문에 어떻게 되죠? 일정 전력이라는 전압의 저하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 전력을 쓰다 보니까 전압이 떨어진데도 일정 전력을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전류가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류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전압이 붕괴가 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비 전력이 여기 보시면은 소비 전력이 일정한 부하라면 전압 붕괴 상황은 더 악화된다. 부하가 전열기처럼 소비 전력이 전압 저하로 감소하는 부하. 이게 바로 일정 전류 모델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걸 생각하시면 되죠. 전열기. 1단 올리면은 빨개지는 게 한 칸이죠. 전기를 적게 먹습니다. 2단 올리면 전열기 2칸 올라가면서 더 빨개지죠. 이런 것들은 그 사용되는 양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온풍기, 지금은 뭐냐면은 겨울에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옛날에는 여름에 에어컨만 썼었는데 지금은 냉방과 난방을 다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에어컨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겨울에도 부담이 된다는 거죠. 전기료가 싸다 보니까 지금 가스보일러 트는 것보다 전기보일러 틀고 그 다음에 냉난방 할 때 그런 온풍기들을 많이 튼다는 얘기죠. 지금도 저희가 온풍기를 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다회선 병렬의 고장. 그건 회선이 고장이 되면은 그만큼 더 임피던스가 증가를 하나요? 어떻게 되죠? 임피던스가 탈락이 되죠? 근데 이제 합성 리액턴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3회선 중에 한 회선이 고장으로 차단됐다. 1회선 부분에 대한 리액턴스 부분, 정전용량이라고 하면 정전용량은 감소를 하는데 리액턴스를 증가를 한다 이거죠. 리액턴스를 증가하는 부분은 3회선, 병렬회선에서 3분의 X에서 한 회선이 빠졌으니까 2분의 X가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3분의 1에서 2분의 1이 됐으니까 증가를 하는 겁니다. 임피던스는. 근데 정전용량은 C성분이죠. 콘덴서가 3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죽었습니다. 그럼 콘덴서 2개밖에 공급을 못하니까 떨어지겠죠. 그래서 정전용량은 감소했다. 정전용량 감소했다는 건 뭐죠? C성분에서 전압이 올라간다면서요. 지금 QV 컨트롤. 무효전력 성분이 들어가게 되면 전압이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C성분이 감소했으니까 전압은 줄어들죠. 전압이 줄어들면 C성분하고 관련된 게 뭐라고요? Q성분하고 관련된 게 역률이라고요. 역률. 전압이 떨어졌으니까 역률도 나빠지니까 전압이 자꾸 나빠지는 거죠. 자꾸. 선로가 탈락한다는 거는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설비들도 탈락한다는 얘기입니다. 부하도 탈락을 하지만은 공급해주는 부분도 탈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고 그거를 향상하기 위한 대책들이 뭐냐? 바로 역률을 개선해주면 되겠죠. 콘덴서를 설치한다든가 바로 조상 설비가 되는 겁니다. Q를 공급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전압 안정도는 Q다. Q를 공급해주는 게 뭐다? 조상 설비다. 그래서 조상 설비에 관련된 내용들을 써주시는 겁니다. 자꾸. 임피던스를 작게 한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왜? 임피던스를 작게 해서 전압 강화를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개념은 아까 P는 X분의 ES, ER 사인 세타에서 전압 안정도를 늘리기 위한 부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복도체를 채용하고 직경을 크게 하고 커피시터를 설치해서 리액턴스를 보상한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좀 다르게 보셔야 되는 거죠. 아까는 임피던스가 커진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향상 대책에서는 그걸 작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왜? 아까 거기 커져서 문제가 됐으니까 여기서는 작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안정도 부분이 나오면은 전압 안정도든지 위상각 안정도든지 이런 부분은 다 임피던스로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죠. 임피던스가 작아지면 그만큼 보내줄 수 있는 힘이 더 커지니까. 자, 그 외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요 정도만 나와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사고 방지 시스템 도입. 사고 파급이라고 했죠. 유무가사의 과부하, 소손, 사고, 이상 전압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유무가사에서 유는 뭐라고요? 유효전력 불균형에 의한 PF라고 그랬으니까 주파수 변동. QV 무효전력 불균형에 의한 전압 변동. 과부하, 사고, 이상 전압 이런 식으로 뒤에 또 나옵니다. 이따가 다시 설명드립니다. 뒤에 자료가 나오니까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나온다고 그랬죠. 유효전력 수급 불균형에 의한 주파수의 이상 변화, 무효전력 수급 불균형에 의한 전압의 이상 변화, 그 다음에 이거는 과부하, 송전선의 트립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 병렬회선에서 하나 탈락이 됐다면서요. 3회선 중에 하나 탈락됐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임피던스는 증가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증가하면은 더 부하가 안 들어가겠죠. 왜냐면 3개를 공급하다가 한 선이 탈락이 됐으니까 그 나머지 쪽으로는 그걸 더 분담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2회선 중에 병렬 송전선에서 하나가 탈락이 됐습니다. 그러면 50대 50으로 보내다가 50이 죽었으니까 나머지 쪽이 10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과부하가 걸린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사고. 뭐 무슨 사고? 여기는 이상전압의 전파로 인한 지락사고. 뭐 사고. 이렇게 얘기했죠. 이상전압 아까 얘기했죠. 그런 걸 가지고 키워드를 가지고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유전력 수급 불균형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무효전력 수급 불균형 아까 얘기했죠. 무효전력은 어떻게? 델타 V. PR 부분 해가지고 요거는 예제 7-3에서 나왔던 10점짜리 계산 문제라고요. 여기서 이 부분이 더 증가가 된다는 걸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왜? R값이 X값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무시를 하고 그래서 이 무효전력 변동은 이 Q값에 더 기인한다. 이걸 증명을 했었죠. 이게 이번에 25점짜리로 문제로 나온 겁니다. 근데 다음에 10점짜리로 또 정리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2월 달에 아니라 8월 달에도.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한 3년 전쯤에도 나왔던 문제인데 이게 25점짜리로. 그런데 지금 또 나왔죠.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땐 전압 안정도 때 그런 내용들을 갖다 막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1점이라도 더 맞기 위해서. 자, 개통분기에 초래한다. 전압 안정도는 국지적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주파수 안정도는 전 개통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PF 컨트롤은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발전기를 왜 죽입니까? 주파수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안 그러면 주파수가 무너지면 전 발전기가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근데 전압은 어떻게 되죠? 조상 설비들 다 국지적으로 공급하지 않습니까? 예? 수영가에서도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변전소에서도 공급을 하고 여러 가지 공급을 하는데 발전기만은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EMS에서 제어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전체 계통에서 제어를 하느냐 국지적으로 제어하느냐에 따라서 또 틀려진다고 그랬죠. 과부하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이상전압으로 인한 지락사고의 발생 내용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고 파급 방지 장치 같은 경우 중간에 765 개통 같은 경우는 중간에 연결되는 데서 선로를 끊어주는 그런 그 시스템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왜? 사고를 빨리 차단을 해주지 않으면은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도 향상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고 방지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은 PSS라든가 팩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안정화 장치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왜? 빨리 줄여주기 위한 부분. 안정화를 빨리 이루어주기 위한 장치들에 대해서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내용이 좀 약합니다. PSS는 뭐다? 그러면 제가 뭐라 주죠? 인계자 위진동 작불부. 인덕턴스 때문에 계자 전압을 변하기 위한 자석의 응답이 지연돼요. 인계자, 위상지연이 진동, 진동, 작동해서 작불부, 작용력이 불안정 영역에 존재하는데 그걸 부재정 현상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무식하게 외워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잘 안 될 때는. 제가 PSS를 전공을 했는데, 이걸로 석사학위를 받았는데도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왜? 지금 한 16년이 지났으니까. 기억이 안 나죠. 내용을 보면 아는데. 그래서 무식하게 외우는 겁니다, 이것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아는데, 알아도 답안지에 쓴다고 점수를 많이 주진 않습니다. 답안지에 쓰는 거는 이렇게 모범 답안지에 쓰고 그림 같은 걸 좀 더 넣고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을 좀 더 표현을 해주면 점수가 좋은 거지, 어려운 내용을 썼다고 해서 그거를 채점자가 알아들을 수 있나요?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들 외국에 가서 어려운 영어 쓰지 말고 손짓 발짓 해가지고 배고프다 얘기하면 다 알아듣고 줍니다. 그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표현을 해주시라는 얘기죠. 알아들을 수 있는 만한 그림과 도표와 수식으로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잘 모르실 때 무조건 외웁니다. 인계자 위진동 작불부. 저도 그렇게 외워놓으니까 이거는 그냥 나옵니다. 인덕턴스. 계자, 건선의 인덕턴스. 계자를 전압을 변화시켜가지고. 인계자. 자석이 변화됐다 이거죠. 자석이 응답이 지연돼서. 위상이 지연이 됐다 이거죠. 진동. 진동이 발생할 때 이거죠. 그래서 진동을 억제할 수 있는 작용력이 어디? 불안정 영역에 존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부재전 현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PSS를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나오는 부분을 여기에 부재전 현상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 PSS 개선 후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또 그려주시죠. 그런 그림을 그 안에다 그려주시라는 얘기입니다. PSS는 FBW, PFW 이런 식으로 제가 외우라고 그랬죠. 무조건 FW가 보조 안정화 신호다.
전체적인 그림을 외워주셔야 되는데 여기 그림이 안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PSS 쪽의 자료를 살펴보시면 그림이 잘 나와 있습니다. 팩츠 HVDC 이거 보시면 되는데 이 그림 여러분 교재에는 없지만 이 그림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DCBR이 뭐라고요? 발전기의 부하가 갑자기 탈락이 됐을 때 발전기를 제동을 해주기 위한 제동저항을 달아준 거다. 사이리스톨 컨트롤 브레이크는 레지스터. 그래 발전기 변압기 2차 측에 달려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가공선로, 지중선로가 있습니다. 스테이트 콘, 예? TCSC, 콘덴서입니다. 콘덴서. 여기는 TC 페이지 레귤레이터. 요 두 개에 대한 위상을 맞춰주기 위해서. 예? 여기는 각각의 선로를 제어해주기 위해서. UPFC. UPFC는 V, X, 델타 다 공급해준다 그랬죠? 얘는 X 성분만, 얘는 뭐 X 성분만, 얘는 델타 성분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각의 제어 효과가 뭔지도 또 표로 정리를 해주시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TCSC에는 이런 식으로 직렬을 구성한다. 장점과 단점 봐주시면 되고, 뭘 제어하는지. 그거에 대한 스테이트코는 정정 동기 조상기인데 뭘 제어하는지, 장점과 단점이 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림들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팩트를 물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건 자료 없고, 나중에 그 전에 보내드렸던 자료에는 여러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참조할 만한 자료를 넣어본 겁니다. TCPR은 위상각을 보상한다. 위상각을 보상하다 보니까 PT 쪽에서 변압기를 이용해서 PT의 전압에 대한 위상을 받아서 제어를 해준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TCBR은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리스를 통해서 저항을 달아놨죠.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을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장점, 단점. 요거는 나중에 제가 다 메일로 자료를 보내드리니까요. UPFC는 종합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겁니다. 유니드파이드 뭐 프리퀀시 컨트롤인가요? 제가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PT 쪽에서 전압도 받고 CT 쪽에서 전류도 받고 뭐 여러 가지 받는 부분을 다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죠. 자, 그거에 대한 장점을 책에서 나와 있습니다. TCBR, 스테이트콘, TCST, TCPR, UPFC 이 5개를 그림을 그려주시고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여기는 뭐냐? 보상 대상이 뭐냐? P, X, 델타, VX 델타라고 그랬죠? 쟤는 이제 왜? P는 X분의 V 사인 셀타입니다. 그러니까 P, V, X 델타 요거를 다 제어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전력 상차가 곡선에 있는 각각을 제어해주기 위해서 이런 설비를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안정화돼야 되니까 P는 X분의 V 사인 셀타라면서요. P, V, X 델타를 여기서 제어를 해주기 위해서 하니까 어떤 것들을 제어를 해주고 있는지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동작 원리, 그리고 간단한 그림들을 그려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전에도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장점, 기소, 무응, 그 다음에 단점, 뭐 송산설 이렇게 외워주시라고 그랬죠. 기소, 무응은 기계적인 동작구가 있다. 소음이 없다. 무효전력 공급장치가 있다. 응답 특성이 빠르다. 뭐 이런 부분들. 예? PSS가 나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기 때문에 인계자 위진동 작불부하면 부재정 현상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 PSS 기능 FPW. 근데 이게 좀 잘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제가 좀 더 보완을 해봤습니다. 이 그림을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그 전에 몇 번씩 그림 그려드렸죠. 왜? 무한대 모선을 해가지고 전압을 PT로 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럼 레퍼런스 전압이 있습니다. 6600V라든가 22900에. 그럼 그 부분에서 편차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 AVR, 전압 조정기에서 여자기의 계좌, 회로, DC, 여자 전압을 제어합니다. 그러면 여기 계좌 자석이 변하고, 그러면은 여기 역기 전력에 해가지고 똑같이 전압이 생성이 되겠죠. 근데 이게 소금 여자로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2차 동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차 동요는 뭐다? 소금 여자에 의한 부분이 아니라, 안정화돼서 들어가는 부분이 1차 부분. 그게 단단법에서 1차 부분 해가지고 0.67에서 했던 거고, 1차 동요가 이렇게 해서 되다가 다시 이렇게 튀는 그런 2차 동요는 바로 이 소금여자 방식 때문에 간다는 얘기죠. 처음에 안정화되는데 얘가 또 움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빨리 와서 얘가 또 움직이겠죠. 그러면 얘가 휘청휘청 한다는 얘기죠. 이 개통전압이. 그래서 그 전압, FPW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 여자기에 제어하는 부분을 더 첨가해주는 겁니다. 그게 보통 한 10% 정도를 해줍니다. 요거에. 한 10% 정도. 그러니까 많은 부분을 해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변진 증거제, 변환장치, 진지상, 위상 보상기, 리드, 렉, 증폭기,
변진, 증, 거, 신호를 제거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가는 시그널 리미트, 신호를 제한해줘야 된다고. 왜? 여기에 10%만 제한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 있는 거 다 들어가면은, 여기서도 운동하는 걸 여기서도 또 들으면 또 운동하겠죠? 그래서 운동하는 걸 줄여주기 위한 부분이니까 신호를 제한해가지고 일부 신호만 내보내준다. 왜? 이게 이렇게 편차를 하더라도 여기서 끊어줍니다. 그래서 변진 증거제, 뭐라고 해요? 변진 증거제. 신호를 변환해주고, 진상과 지상을 해주고, 증폭을 해주고, 제거를 해주고, 제한을 해주는 부분이다. 변진 증거제만 알고 계시면은, 이 그림 알고 변진 증거제 알면 요거 전달하면서 그려주실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써주실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안정도 구분입니다. 위상각 안정도하고 전압 안정도 나왔었죠? 그리고 위상각 안정도하고 정태 안정도, 동기화력에 대해서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과도 안정도 상에서는 뭘 했다? 등면제법, 단단법, 에너지 한수법. 근데 뭐라고요? 전압 안정도에서는 PV 곡선을 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번에 어떤 이게 머리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 주에 가서 물어보면 또 까먹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자꾸 반복을 하시라는 얘기죠. 안정도 향상 대체 뭐라고요? 리전 충익기. 리 뭐죠? 전, 충, 입, 기. 예. 요거는 리액턴스. 이거는 전압의 격상. 충격을 저감하고, 입출력을, 변화를 빨리 해주는 거고, 기타. 그러면 리액턴스는 뭐냐? 그러면 또 나오죠. 단단복직기에. 전압은 뭐냐? 예? 승속중, 승압, 소금장치, 소금여자 장치, 중간주상 방식, 충격의 저감, 뭐, TCBR이라든가, 에바라든가, 이런 거. 입출력 변동이 그거고. 충격 같은 건 고속도로 차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타는 저는 FH로 했습니다. F, 팩츠, H, HVDC. 이런 식으로. 거기에다 또 키워드를 그 다음에 또 뭐,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나와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요거, 안정도 향상 대책을 제가 그런 식으로 키워드를 해가지고 썼을 때 그 교시가 80점이 나왔습니다. 시험 채점이. 80점이 나왔다는 건 20점은 줬다는 얘기입니다. 20점대. 그러니까 모범 답안을 쓰시면은 한 20점 정도를 맞는 겁니다. 근데 그림 잘 쓰시고 하셨을 때 25점 중에 25점을 맞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계산 문제는 25점을 주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쓰셔도 20점밖에 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 문제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 일정 가지고도 차이가 나니까. 축세련 효과는 뭐라고? 관성 효과라고요. PV 곡선 증명하는 거 어떻게 증명했죠? 그림 그리죠. 그림 그려놓고 뭘 처음에 계산했죠? 전류를 계산했죠. 그 방정식을 이용해가지고 전류를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했죠? W는 P 플러스 JQR로 해가지고 그거를 EI 콘주게이트를 해서 그 앞에서 계산된 전류 값을 넣어서 나중에 뭐하고 뭐로 나왔죠? P하고 Q 값으로 나왔죠. 그럼 그 P하고 Q 값에서 P 값에 대해서 먼저 계산을 하죠. P 값에 대해서 그 안에서 어떤 계산 값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Q 값에다 집어넣습니다. Q 값에다 집어넣어서 뭘 이끌어냈죠? VR에 대한 값을 이끌어냈습니다. 나중에 그 P 값하고 VR에 대한 값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게 바로 PV 곡선이다.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 삼각함수가 2번 나온다. 전압 안정도 개념이 뭔지, 악화요인이 뭔지, 향상대책이 뭔지, 사고파급등제, 유무가사의 뭐라고요? 유효전력 불균형에 의한 PF 컨트롤이니까 주파수 이상 변화. 무효전력 불균형에 의한 큐빌 컨트롤이니까 전압 이상 변화. 과부하. 송전선이 2회선이 있다가 한 선이 탈락되면 과부하가 된다. 이 사고, 어떤 이상전압이라든가 어떤 지락전류 증폭에 의한 사고, 요것도 이상전압,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PSS 장비를 설명을 했습니다. 인계자, 위진동, 작불부, 변진증거제, 이런 것들. 이제 그런 키워드가 생각이 나시면은 좀 뭔가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림 좀 그리고 대충. 내가 그걸 몰라도 일단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채점자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내용을 가지고 점수를 판단하는데 자기가 많이 봐왔던 내용들이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8장 부분 한번 중요하니까 한 번만 빨리 넘겨드리면은
뭐예요? 정태 안정도, 과도 안정도를 설명하고 전력 상차각 특성을 나타내고 동기발전기 출력식을 유도하는데 이게 비돌극기라든가 돌극기에 따라서 출력식 유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봐주시면 되고요. 고장 중의 전성 전력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Y로 되는데 그 부분을 델타로 해가지고 계산한다. 그러면은 그게 고장 중의 전성 전력이 어떻게 바뀌어진다. 3상 단락일 때, 1선 지락일 때, 2선 지락일 때, 선간 단락일 때 고장 중의 전성 전력이 바뀌어집니다. 그게 고장 계산에서 저희가 송배전공학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전력계통공학에서 원래 나오는데 그 부분은 송배전공학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안정도 향상 대책 나오죠. PSS 나오죠. 소극여자 방식 나오죠. 동기탈조 아까 나왔던 내용 나오죠. 사고 파급, 전압 안정도, PV 곡선, 개선 대책, 하계 부하, 전압 안정도. 여기는 다 보시면 전압 안정도입니다. 다 문제가. 왜? 전력계통공학이니까. 그리고 사고 파급, 안정성 제어, 동기탈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정도 특징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요것도 글씨를 써주실 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달라. 한눈에 보기 좋게끔. 여기서도 고유정태, 과도정태, 뭐 효과를 고려했다. AVR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 그림으로 또 표현을 해준 겁니다, 지금.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수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고요. 이런 것들 아까 지락고장에 했을 때 단단법이면 뭐라고요? 예? 과도안정도 시에는 이 시간에 의해서 단단법에 의한 시간 이 부분을 표현을 해준다고 그랬죠. 안정도 향상 대책 뭐라고요? 리전 충익기. 렉턴스인데 여기는 이렇게 했습니다. 개발복지, 전속개정, 뭐 개정조제 이렇게 했죠. 예? 나누는 부분이 틀린다 이거죠. 단단복지기에서 병해선, 복도체, 직렬, 전압변동. 전압변동은 승속진학이죠. 승합, 소극여자, 중간조산 방식 이런 식으로. 중간조산 방식 때는 어떻게 해요? 이런 그림들을 이렇게 그려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계통해주는 충격의 저감 아까 얘기했죠. 그건 어떤 충격을 저감하기 위해서 중성점 접지 방식을 사용하거나 고속도 차단을 하거나 신속하게 차단하거나 제페로 방식을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조속기 이런 부분 TCBR 예? 이런 것들 초고속 스팀 터빈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이제 내용을 써주시는 겁니다. 이제 처음 들으실 때는 이게 좀 낯선데 이제 여러 번 듣다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내용이 이해가 되시게 됩니다. 향후 전망 넘어가고요. 전력 상차각 특성 곡선. 그림 나와야 되죠? 아까 발전기 내부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는 변압기를 넣기 때문에 변압기 하나 더 추가된 겁니다. 무한대 모선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굵기에 대한 수식을 가지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림을 그려주고 이렇게 안정도를 유도를 해주면 된다. 비돌굵기 출력시 이렇게 계산하는 부분이 또 10점짜리로도 나옵니다. 예? 25점짜리로도 나올 수가 있고요. 좀 간단하게 이렇게 앞에서 뵀던 전력 상차각 특성 곡선이 이제 좀 틀려지죠. 예? 돌극기냐 비돌극기냐에 따라서 틀려지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요게 고장 중에 송전 전력. 아까 이렇게 T로 되어 있는 게 임피던스가 두 개다 보니까 이 부분이 Y가 델타로 바뀌어진다. 이런 부분 보시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송전 전력이 어떻게 감소한다 이거죠. 고장 중에 전성 전력은. 예?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됩니다. 자, 안정도 향상 대책. 그럼 리전 충익기라면서요? 리액턴스. 아까 나왔던 내용 똑같이 나오죠. 지금 리전압, 충격, 입출력 변화, 기타 이런 그림들이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기타 부분에서 PSS도 할 때 25점짜리를 쓰실 때는 이런 그림을 갖다 더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쓰시라는 얘기죠. 아까 그림들을 다 넣어줘야 되니까. 예? 동쪽 제동 TCBR이다. 그럼 이런 그림 그려주시라는 얘기입니다. 25점이니까. 근데 10점짜리는 이런 그림 그릴 시간이 없습니다. 키워드만, 아까 얘기했던 그런 키워드들을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고장 차단 시, 재폐로 시 어떤 거에 따라서 영향이 얼마나 틀려진지. 3상 단락 시에 이런 부분이 더 전력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차단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고 전류가 더 이런 데미지를 더 많이 미치기 때문에 더 빨리 차단을 해줘야 된다. 안정화 장치. 그러면은, 이렇게 사고 전, 사고 후, 설치 전, 설치 후. 이런 개통도 그려지고 변진 증거에 나와줘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나와주시면 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거는 좀 틀려지는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극여자 방식. 그럼 이제 발전기 회전체 운동 방정식을 가지고 이제 또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 발전기 가능 출력 곡선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준 거죠.
이런 내용들, 요 그림은 PSS 할 때, 아니면 발전기 할 때 이런 그림들은 반드시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 직접 그려보셔야지만 됩니다. PSS 할 때는 이런 그림들이 나올 수 있게끔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변진 증거대를 통해서 전달함수를 그려주실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고요. 유무과사에 아까 설명드렸죠. 사고 파급. 그럼 유무과사에 뭐라고요? 유효전력 수급 불균형에 의한 주파수 저하, 무효전력 수급 불균형에 의한 전압의 이상 변화, 과부하, 송전선 사고에 의한 개통분리, 이상 전압에 의한 뭐 다른 상의 지락전조, 이렇게. 내용을 자꾸 반복을 하시다 보면 쓸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원인이 이것 때문에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겠죠. 대책은 여러분들이 또 보시고 이제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거는 조금 내용이 틀려지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뭐 예급복도 뒤에 또 예급복 나오거든요. 그럼 뭐냐? 예방제어, 긴급제어, 복구제어. 그거는 무효전력의 제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그 전에 설명드릴 때 어떻게 했죠? 개통 쪽에서 제어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AFC에서 제어 방식, 그리고 ELD 쪽에서 제어 방식, 또 AGC 쪽에서 제어 방식, 예? 이런 부분이 틀려진다고 그랬습니다. QV 컨트롤 쪽에서 이제 무효전력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 방식이 또 틀려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예급복이 나옵니다. 예방제어, 긴급제어, 복구제어. 이런 부분들을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넘어가고요. 뭐 개통 조작 이런 것들도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시면 되니까 컨셉만. 전압 안정도, PV 곡선. 여기서부터는 다 전압 안정도입니다. 요거 I로 해가지고 계산되나요? P하고 Q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는 좀 간단하게 생략을 했죠. 예? 10점짜리를 할 때는 결론부터 내보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중간에 예? 수식 같은 경우 다 쓰시면 10점짜리를 쓰기 힘드니까 그런 뭐 코사인 데이터 이런 거 생각하고 그냥 흐름만 해가지고 간단 해가지고 그림 그려주시고 설명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 전압 안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개통도 그려주고 PV 곡선 나오고 그 PV 곡선에 관련된 간단한 수식들이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요게 뭐냐? 아까 얘기했던 종합제어, 협조제어. 뭐가 있었죠? 개별제어, 협조제어, 종합제어죠. 개별제어가 1, 2, 3가 있고 협조제어가 있어. 개별제어는 뭐죠? 개별 쪽을 제어하는 거고, 협조제어는 변전수 간에 연결해서 제어하는 부분. 연락선의 전력 조율까지 계산을 했는지. 그 다음 종합제어는 발전소하고 변전소라고 그랬죠, 제가. 발전소에서 제어하는 부분은 AVR이나 AQR, 변전소에는 조상설비에 관련된 부분 써주시면 되고, 그게 전력계통에, 요게 지금 계통 운전 상태인데 이게 전력계통입니다. 전력계통에 되고, 전력계통에서 ELD를 해가지고 무효전력 제어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시라고 얘기를 했죠. 종합제어는 요런 그림을 그려주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개별제어는 그림 나왔죠? 협조제어는. 그것들은 여기 발전기 있었고, 여기 CRT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발전기 쪽에 대한 것들 제어하는 거고, 개별제어는 그 발전소 쪽에서 발전기, 뭐 변압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LRC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 각각 개별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었죠? 그 그림을 그려주시면 된다고요. 여기 지금 어떤 식으로 하는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런 키워드들을 만들어 가셔야 되면 됩니다. 기본적인 컨셉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금. 이거 QV 컨트롤 때는 제가 어떻게 된다고? 반대로 된다고 그랬죠, 아까. PV 컨트롤 때는 이렇게 되고요. 그거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그 PV 컨트롤 할 때 PV 곡선 옆에다가 이런 그림을 하나 더 그려주는 겁니다, 그냥. 예? 자기가 더 알고 있다는 거. 뭐야? 아까 하절기 냉방부하 증가로 인해서 전압 안정도 악화가 PV 안정도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건 QV 곡선도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무효전력에 의한 전압 붕괴 부분도 있다 해가지고 PV 곡선은 요거는 이제 QV를 이렇게 해놨는데 요게 Q 가면 안 되겠죠, 이거는. 그림을 잘못 그린 거라는 얘기죠, 이거는. 요게 PV 선도인데 QV 선도도 이렇게 되면 되나요? 안 되죠. Q는 반대가 되죠,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그림을 잘못 그린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대체. 협조제에서 아까 CRT 있고 발전기 있고 이렇게 QV 컨트롤 이렇게 해주는 요 그림을 협조제에서는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종합제어는 근데 이걸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런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예?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종합대책. 아까
PV 곡선. 여기 뭐죠? 위상각 안정도, 전압 안정도 이렇게 구분을 했다 이거죠. 넘어가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협재제요, 종합제요. 이렇게 나오고요. 나머지 그 대책들, 지표 이런 것들도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력계통의 사고 파급의 원인과 그 대책을 기술하라. 유무송송이로 이 사람은 외웠습니다. 유무가사의로 저는 외웠고요. 그게 더 의기가 좋아가지고. 그건 여러분 많이입니다. 키워드를 어떻게 만들 건지 여러분 몫이란 얘기죠. 사고 파급 방지 대책. 어떻게 하는지. 여기는 시급 보전 안금 했네. 시가 뭐냐. 시스템 강화. 급전지령의 고도화. 보수계획과 그 실시 방법의 합리화. 전력계통의 안정 향상을 위한 기기 채용. 안전도 급전 제해. 이런 식으로. 요거 같은 경우는 사고 파급 방지 대책은 좀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키워드를 말씀을 안 드렸던 게 그건 여러분들이 순서에 따라서 외워주셔야지만 됩니다. 유무가사의 같은 경우는 외우기가 쉬운데 얘 같은 경우는 좀 내용이 한 6개 정도는 써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요거 많이 급전설비 지령의 고도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무조건 키워드를 외워주셔야지만 그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보수계획과 그 실시 방법의 합리화 그리고 안정도 전력계통 안정도 그리고 안전도 제어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안전도 급전 제어 이런 식으로 요 키워드 부분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지만 씁니다. 이렇게 넘어가고요. 요거는 그 EMS에서 어떤 식으로 자료를 취득하고 뭐 상태를 추정해서 상정사고를 해석하고 어떻게 이제 되는지 안전도 급전 기능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여기 보셨던 건 예급복이라고 했죠. 예급복 예방제어, 긴급제어, 복구제어 그 부분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따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정상상태, 긴급상태, 뭐 복구상태, 경보상태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나옵니다. 예? 그건 상태란 얘기죠. 그 상태에서 어떻게 움직여지느냐 그걸 이제 그림으로는 뭐 정상상태, 여기는 긴급상태, 여기가 사고상태, 여기가 복구상태 이렇게 이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기 나름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이해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시면 됩니다. 상태하고 제어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걸 읽어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래서 안전도 제어는 뭐다? 예급복이다. 예급복이 딱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방제어, 긴급제어, 복구제어. 그래서 예방제어 때는 뭘 하고 긴급제어 때는 뭘 하고 복구제어 때는 뭘 한다. 그래서 이거는 키워드로 그냥 여러분들 일단은 무조건 암기를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이걸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그냥 암기를 했더니 그냥 줄줄 나오는 겁니다. 그냥. 예급복이다. 안전도 제어는. EMS 할 때 뭐라고요? 적체직 신경주. 적응제어, 체력제어, 적체직. 직접 부하 제어, 신뢰도 제어, 경제 부하 배분, 신경주, 주파수 제어 부분을 가지고 EMS에서 제어를 하고 있다. 이 6장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을 그냥 통째로 외워버린 겁니다. 그냥 나중에. 안전도 제어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UFR을 사용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안전성 대응, 사고 파급, 시스템 붕괴. 그래서 아까 요 상태 부분에 대한 것들. 아까 얘기했죠? 정상 상태, 그 다음에 비상 상태, 긴급 상태, 복구 상태. 앞에서 나왔던 그런 부분을 설명을 여러분들 교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메일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그 다음에 구장을 잠깐 끊어주시죠.